23번입니다. 자, 다섯 개의 문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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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전체는 몇 개죠? 다섯 개니까 바로 5팩토리얼로 5팩토리얼을 같은 그 세 개를 뭐 자리 바꾸어도 똑같으니까 그 자리 바꿀 수 있는 몇 개, 바로 세 개의 팩토리얼로 뭐 해준다? 제거시켜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같은 개수만큼 우리가 세 개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B와 C는 한 개씩이니까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해봤자 얼마니까? 1이니까 결론적으로 5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자, 5 팩토리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이 약분되면 결론적으로 몇 가지가 되겠다? 20가지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4번입니다. 주머니 A에는 1, 2, 3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 3장이 있고 주머니 B에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 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카드를 몇 장씩 여기에서도 한 장, 여기에서도 한 장을 꺼낼 때 자,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무엇이 차가 1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차가 1이 된다.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풀면 된다? 바로 표를 이용해서 풀면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주머니가 바로 A고 여기에 주머니가 B일 때 A 주머니에는 숫자가 1, 2, 3이 있고요. B 주머니에는 1, 2, 3, 4, 5가 있죠. 따라서 확률을 구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바로 요 표의 개수만큼이 되겠죠. 즉 여기서도 세 장 중에 한 장을 끄집어내니까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3 컨비네이션 1 일이 끝나지 않았죠. B에서도 5장 중에서 한 장을 끄집어내면 되겠죠. 따라서 분모는 3 곱하기 5가 바로 여기에 3 곱하기 5만큼의 바로 이 표가 만들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분모는 몇 개가 된다? 15가지의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A와 B에서 나온 카드에 바로 눈의 차가 얼마이다? 차가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차가 1이 되는 거면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보면 바로 1, 2일 때 되고 2, 1일 때 되고 2, 3일 때도 차가 1이죠. 3은 언제? 3, 2일 때가 바로 차가 1이고 4일 때는 4, 3일 때가 바로 차가 1이 되겠죠. 그리고 5일 때는 차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5, 3이 차가 2가 되니까 1이 되는 경우가 없죠. 따라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5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A에서는 숫자 3개, B에서는 숫자 5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우리가 이런 표를 어디에서 많이 만들어 봤죠? 바로 주사위 던지는 것에서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숫자가 3개, 5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여러분들 가장 쉽고 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바로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25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원점의 점피가 있다고 했죠.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 6의 약수면 1, 2, 3, 6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즉 양의 방향이니까 플러스 1만큼, 즉 이렇게 한 칸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6의 약수가 아니면 6의 약수가 아니라는 말은 바로 누구와 누구? 4와 5일 때죠. 그죠? 4와 5일 때는 전피는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도 안 움직이니까 0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럴 때 네 번 반복한다고 했죠? 그럴 때 네 번째 시행 후에 전피의 좌표가 2 이상일 확률이다. 자, 이렇게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번을 반복했는데 만약에 네 번 모두 다 6의 약수가 나온다면 원점에서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4라는 바로 점에 가 있겠죠. 그러면 2 이상의 확률이니까 2가 되어도 되고 3이 되어도 되고 4가 되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경우가 2, 3, 4 세 가지니까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네 번 반복해서 1이 되는 경우와 0이 되는 경우를 뭐한다? 제외시켜주는 바로 여사건 문제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물론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도 되겠지만 여사건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1에서 뭐가 될 경우? 0이 될 경우와 0이 될 경우와 뭐가 될 경우? 1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1이 될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우리가 네 번 시행 횟수가 나왔죠. 그죠? 시행 횟수가 나왔는데 0이 된다는 말은 모두 다, 네 번 모두 다 뭐가 나온다? 4와 5가 나오면 되니까 바로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생각이 납니까? 자, 그래서 시행 횟수가 나오고 바로 일어날 횟수가 바로 이 4와 5가 한 네 번 모두 다 일어나면 되죠. 그는 시행 횟수를 우리가 1, 2, 3, 6이 일어난 횟수로 본다면 맞죠? 0이 될 경우란 말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1, 2, 3, 6이 일어나지 않을 횟수가 몇 번 나오면 된다? 네 번 나오면 된다는 말이고 1이 된다는 말은 한 칸만 움직이고 세 번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자 시행 횟수가 나왔잖아요. 시행 횟수가 나왔으면 독립 시행의 확률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0이 된다는 말은 이 네 번 중에 몇 번 일어난다? 시행이 0번 일어난다. 즉 이 1, 2, 3, 6이 일어날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1, 2, 3, 6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얘는 한 번만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확률이 바로 얼마 되겠습니까? 6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얼마 2가 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바로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로 확률로 처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전체 1 마이너스 자 0이 된다는 말은 자 6의 약수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네 번 중에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일어날 횟수죠. 일어날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몇 번? 일어날 확률이 0번 일어나고 맞나요? 0번하고 일어나지 않은 확률이 몇 번? 4번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 일어날 경우는 유의 약수가 한 번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의 횟수 컨비네이션 일어날 횟수가 되죠. 자, 한 번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것은 몇 번 일어나고 한 번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은 몇 번 일어나면 된다. 바로 3번 일어나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요것을 더해서 빼주면 바로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1 마이너스에 자, 4 컨비네이션 0은 얼마죠?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3이 결론적으로 4번 있으니까 81분에 맞나요? 자, 2의 0제곱 1, 1의 4제곱은 1이 되니까 81분의 1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81분의 4 컨비네이션 1은 얼마죠? 4가 되고 2의 제곱은 2가 되고 1의 세제곱은 1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8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 마이너스 81분의 9가 되니
약분하면 9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1-9분의 1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9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과 바로 여사건의 확률을 믹스한 문제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26번입니다. 자, 다항식이 지금 곡골로 나타났네요. 그죠? 곡골로 나타낸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자, x 다섯 제곱의 개수가 바로 12일 때 자, 여섯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곡골의 다항식을 전개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n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앞에 부분의 일반항을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수 컨비네이션 R이라고 했죠. 지수 컨비네이션 R에 자,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가 1이죠. 그러면 이 뒤에 거, 이 R이 1의 R 제곱이 되고 자, X 제곱은 뭐가 된다? 4에서 R을 뺀 4 마이너스 R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버리면, 자, 이런 몇 번을 곱해도 바로 1이 되니까 이 지수가 조금은 복잡하지만, 그죠? 맞죠? 조금은 복잡하잖아요. 그죠? 왜? 8-2R이 되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이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R제곱으로 주고 여기가 4-R제곱으로 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럴 때는 1에다가 바로 4-R을 이렇게 지수성 해주는 게 더 편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N 컨비네이션 R인데 R을 이제 다른 문자 S로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앞에 거는 바로 x의 세제곱이고 뒤에 거는 1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거가 뒤로 가는데 어떻게? 자, 1은 여러 번 해도 1이니까 여기에 s를 곱해주고 맞죠? 자, s가 6이 돼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뭐를 곱해주고 s를 곱해주고 x 세제곱에 바로 s제곱이 되고 또 6이 돼 버렸네요. 자, S인지는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세제곱에 바로 S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1에다가 바로 n-s 제곱을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되면 1은 여러 번 곱해도 1이니까, 그죠? 이 두 개를 곱한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조금만 정리해 준다면 얘는 4 컨비네이션 R에 또 뒤에 부분은 N 컨비네이션 S가 되겠죠. N 컨비네이션 S. 자, 그리고 X를 모아주면 X는 앞에 부분은 2R이 되고 뒤에 부분은 3S가 되니까 플러스 3S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개의 전기식의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5제곱이되라고 했으니까 바로 지수에 있는 2R과 무엇을 3S를 더해줘서 얼마가 되어라? 5가 되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R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4 컨비네이션 R이기 때문에 R은 어떻게 되죠? R은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가 될 수 있고 바로 4까지가 될 수 있고 S는 얼마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가 될 수 있다? 바로 m보다 작은 m-1까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두 개를 더해서 5가 되어야 되니까 바로 5는 홀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2R이 뭡니까? 무조건 짝수죠. 그럼 얘가 홀수가 되어야 되니까 S가 짝수가 돼버리면 짝수가 돼버리겠죠. 그죠? 따라서 S는 얼마부터 가능하다? 1부터 가능하겠네요. S가 1이면 얘가 3이니까 바로 R은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되겠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S가 1일 때가 바로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자, 요 두 개가 5가 되기 위해서는 S가 0이 돼 버리면 R은 2분의 5니까 안 되죠. 1이 돼버리도 안 되네요. 따라서 R과 S가 바로 얼마일 때다? 1일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개수가 10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4 컨비네이션 R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N 컨비네이션 S가 얼마 될 때? 1이 될 때가 바로 얼마다? 개수 12가 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럼 4 컨비네이션 1이 얼마입니까? 4기 때문에 n 컨비네이션 1이 얼마가 되는 건다? 3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n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3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n의 값을 찾아내는 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n을 찾았으니까 이 식에 바로 일반항은 다시 적어보면 4 컨비네이션 R에 자, n이 3이니까 3 컨비네이션 S가 되겠죠? 그리고 X에 바로 2R에다가 플러스 3S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몇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6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R 플러스 3S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6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6이 되기 위해서는 6이 짝수니까 2R도 짝수죠. 그러면 3S가 짝수가 되려면 S는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다? 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S가 0이면 전체가 0이니까 R은 얼마가 된다? 3이 되어야 되겠죠. 자, S가 2가 돼버리면 얘가 6이잖아요. 6이면 R은 얼마가 돼버리면 된다? 0이 돼버리면 되겠네요. 따라서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따라서 R이 3일 때는 4 컨비네이션 3에다가 3 컨비네이션 S가 0이 되네요. 그러면서 X의 6제곱이 될 수 있고 자, R이 0일 때는 4 컨비네이션 0이 되고 자, S가 2일 때는 3 컨비네이션 2가 바로 X의 6제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4 컨비네이션 3은 얼마죠? 얘가 4가 되죠. 3 컨비네이션 0은 1이 되니까 바로 4x 6제곱이 되는 경우고 4 컨비네이션 제로가 1이잖아요. 그죠?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과 같으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3x의 6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동용 처리를 계산해 주면 바로 x의 6제곱은 바로 개수가 얼마가 된다? 바로 7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적어내서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R은 0에서 4까지 되고 미안합니다. R은 0에서 4까지가 되죠. 자, S는 미안합니다. 0에서 n-1이 아니라 S는 얼마까지가 된다? n까지 된다는 거. 자,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n-1이 아니라 n까지 되어야 되겠죠. 자기 자신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선생님이 실수했으니까 다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7번입니다. 네 문자 small ab와 large xy 중에서 자, 중복을 허락하여서 6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다음 조건에 성립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라고 하네요. 양쪽 끝 모두에는 대문자가 온다고 했으니까 양쪽 끝에는 누구와 누구만 올 수 있다? X와 Y만, 라지 X와 라지 Y만 올 수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스몰 a는 한 번만 온다고 했죠. 스몰 a는 여러 번 올 수 없고 한 번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의 바로 문자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6칸을 만들어 놓고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 바로 이 양쪽 끝 모두에는
여기와 여기에는 누구만 올 수 있다? 라지 X와 라지 Y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할 때 올 수 있는 문자가 XY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자 제일 첫 번째 여기 올 수 있는 문자는 XY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문자는 두 가지 라지 X가 올 수도 있고 라지 Y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끝에도 어떻게 두 가지가 올 수가 있죠. 따라서 라지 X, 라지 X, 라지 X, 라지 Y 라지 Y, 라지 X, 라지 Y, 라지 Y 이렇게 네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요 사이에는 누가 스몰 a가 한 번만 와야 됩니다. 스몰 a는 한 번만 오면 되고 나머지 스몰 b와 라지 x, 라지 y는 여러 번 와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둘 때 스몰 a가 한 번만 온다고 했으니까 스몰 a가 올 수 있는 위치를 먼저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의 경우는 자,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문자가 두 가지, 제일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문자가 두 가지면서 일이 끝나지 않았고 스몰 a가 올 수 있는 곳은 이 네 자리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자리에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죠. 그 네 가지가 의미가 네 자리 중에서 어떤 한 자리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누가 오면 되겠다. 스몰 a의 위치를 고정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다. 이 스몰 a를 제외한 스몰 b와 라지 x, 라지 y가 올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스몰 b, 라지 x, 라지 y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고 이 자리도 어떻습니까? 스몰 b, 라지 x, 라지 y 세 가지. 그리고 이 마지막 자리에도 스몰 b, 라지 x, 라지 y 세 가지가 되니까 이 전체를 곱해주면 바로 뭐가 된다? 경우의 수가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4 컨비네이션 1도 4잖아요. 그죠? 그리고 3을 3번 곱했으니까 얼마가 되겠다? 바로 27이 되는데 27을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말고 어떻게 계산할까요? 4와 3을 곱하면 12, 4와 3을 곱하면 12니까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남은 3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 4, 12가 되고 3, 4, 10인데 13이 되죠. 3위는 3이 되어서 43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바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가부터 처리하고 스몰레이는 이 네 자리 중에서 한 자리만 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에는 스몰 a를 제외한 스몰 b와 라지 x, 라지 y가 중복을 허락해서 올 수가 있으니까 각각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8번입니다. 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네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바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한다고 했죠. 자, 임의로가 나왔습니다. 임의로. 임의로가 나오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모든 경우가. 그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럴 때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는이 나오면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여기에 나오는 사건을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바로 3,500 이상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는이면 자, 여기와 여기와 여기 세 개를 다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5의 배수가 나올 경우도 생각하고 3,500 이상이 나올 경우를 생각한 다음에 5의 배수와 3,500 이상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를 빼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또는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라? 여사건을 생각해 보라고 했죠. 즉,
이 세 개의 경우에 여사건은 바로 이 바깥 부분에 있는 경우 아닙니까? 그 말은 5의 배수가 5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3,500 이상이 아니니까 3,500 미만인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확률 1에서 뭐 하면 되겠다? 빼버리면 되겠죠. 이게 훨씬 여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니까 자, 4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면 5 퍼뮤테이션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퍼뮤테이션으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 네 자리가 있을 때 바로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5가지. 맞나요? 100의 자리 숫자는 4가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3가지. 1의 자리 숫자는 2가지.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이게 바로 뭐와 동일하다? 바로 5 퍼뮤테이션 4와 동일한 거죠. 바로 순열은 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바로 이 여사건을 생각해 줄 때 5의 배수가 아니고 바로 또 뭐라고요? 3,500 미만이니까 3,500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천의 자리 숫자에 무엇이 오면 되겠습니까? 1이 오든지 2가 오든지 3까지도 일단 올 수는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자리를 구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의 자리에 1이 오거나 2가 오는 경우는 비슷하겠지만 3이 올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3,500 미만이기 때문에 이 100의 자리에 또 5라는 숫자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만 조심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3,500 미만이 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분류했고 우리가 이제 5의 배수가 안 되는 걸 생각하면서 처리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5의 배수가 되지 말으라고 했으니까 이 1의 자리는 5가 올 필요 있다 없다? 5가 오면 안 되겠죠. 5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1은 사용했잖아요. 그죠? 1은 사용했는데 여기 1의 자리에 5가 올 수 없으니까 이 네 개의 숫자 중에서 5를 제외한 2, 3, 4, 3개만 올 수가 있죠. 따라서 몇 가지다? 바로 1의 자리에 숫자에 올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된다? 3가지가 된다. 맞나요?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특정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2가 오면 5의 배수가 아니니까 2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3, 4, 5 숫자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바로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3 퍼무테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자 그냥 해볼 때도 곱의 법칙으로 처리할 때 100의 자리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3, 4, 5 몇 가지? 3가지가 될 것이고 이제 100의 자리에 예를 들어서 4가 왔다면 바로 10의 자리에는 3, 5 2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이 경우의 수는 바로 9, 28, 18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이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우리가 1을 사용했기 때문에 2, 3, 4, 5로 우리가 순서 있게 배열을 그냥 해버린다면 자, 100의 자리에는 2, 3, 4, 5 4가지, 10의 자리는 하나를 제외한 3가지, 1의 자리는 하나를 제외한 몇 가지, 2가지가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1의 자리에 5가 오는 것도 생각해서 처리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1의 자리에 5가 오는 경우를 제외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5가 오는 경우를 제외시켜 준다는 말은
여기에 5가 올 때를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남은 숫자는 바로 2, 3, 4니까 바로 100의 자리 숫자는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제외한 두 가지.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바로 5가 오는 한 가지를 빼주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앞에 4, 3, 2를 곱하면 24가 되고 뒤에 3, 2, 2를 곱하면 6이 되겠죠. 자, 따라서 몇 가지다? 18가지가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1의 자리에 뭐가 왔을 때 2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1번과 2번은 동일하다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자,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똑같이 몇 가지가 나오겠다? 18가지로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 바로 3이 왔을 때는 100의 자리에는 절대로 5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3,500 미만이니까. 그러면 1의 자리에도 절대로 5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5는 100의 자리와 어디에? 1의 자리에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려하면서 생각하면 1000의 자리에 3이 왔으니까 100의 자리에는 5를 제외한 1, 2, 4 세 숫자 중에서 하나가 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세 가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4가 왔다면 4도 제외를 시켜주면 남은 숫자는 1, 2, 5인데 1의 자리에 뭐가 못 오니? 5가 못 오니 올 수 있는 숫자는 1과 2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죠? 따라서 1의 자리에 1이 왔다면 이제 남은 숫자는 2와 5니까 요 10의 자리 숫자는 5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니까 그죠? 바로 남은 숫자 2, 5를 가지고 2가 와도 되고 5가 와도 바로 5의 배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세 번째 경우는 18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된다. 제약 조건이 돼 있으니까 12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다 분류를 했으니까 요 세 가지를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더하면 18과 11을 더하면 30이니까 결론적으로 48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럼 4로 약분하면 4, 2, 8이니까 8, 6이 48이 되고 3과 6을 약분하면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5분의 2가 되네요. 그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조심해야 되죠. 1에서 5분의 2를 뺀 바로 5분의 3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분류를 해서 처리할 때도 요 두 가지로 해보았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설명하는 게 낫겠죠. 선생님이 볼 때는 앞에 게 좀 더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두 가지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질문이 또는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는보다는 무엇이 and가 훨씬 편하다는 것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9번입니다. 바로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네요. 자, 가는 합성 함수 형태로 나와 있고 나는 바로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등호가 있죠. 따라서 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중복 조합이 적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1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x 이퀄 1일 때. 그러면 우리가 합성 함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f를 두 개씩 그려 놓았거든요. 그러면 F1이 먼저 1이 된다고 생각하면 F1이 1이면 이 자체가 1이 되기 때문에 F1이 4가 되죠. 그러면 모순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나요? 요 놈이 뭐가 된다면 1이 예를 들어서 1을 쏜다면 1을 쏜 얘가 1이라면 다시 F1이 4가 되니까 모순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1을 쏠 수가 없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또한 1이 5를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이 5를 쏜다고 생각하면 1이 5를 쏜다고 생각하면 요 자체가 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5가 4를 쏘야 되죠. 5가 4를 쏘게 되면 이 나의 모순이 되죠. F1보다는 F5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바로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자 F1은 뭐도 못 쏜다. 바로 5도 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F1, 즉 X 이퀄 1이 쏠 수 있는 경우는 2를 쏘거나 바로 3을 쏘거나 바로 4를 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똑같이 선생님이 만들어 놔 볼게요. 이렇게 똑같은 함수 f를 두 번 합성시켰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항상 생각하면 편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바로 1이 2를 썼죠. 그럼 1이 2를 썼으니까 맞죠? 1이 2를 썼으니까 F1이 2니까 2는 누구를 써야 됩니까? 2는 바로 4를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2는 4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는 4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오늘 식이부니까 먼저 만들어 놓는 게 낫습니다. 1이 3을 쏘면 3은 누구를 써야 되나요? 4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은 누구를 쓸 수밖에 없다? 바로 4를 쓸 수밖에 없다. 3은 4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이 누구를 썼다면 바로 4를 썼다면 1이 4를 썼다면 자, 4는 누구를 써야 된다? 4도 4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따라서 4도 4를 쓸 수밖에 없다는 요렇게 바로 첫 번째는 1, 2와 두 번째는 1, 3, 세 번째는 1, 4가 벌써 결정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제 나를 봤을 때 1과 3과 5가 바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1이 지금 벌써 2를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3과 4는 3과 5는 자, 3과 5는 어떤 결론이 돼야 되겠습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과 5는 자, 2보다는 크거나 같게 써야 되니까, 그죠?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써야 되니까 2, 3, 4, 5 맞습니까? 그리고 1대1 대응 이런 말도 없죠. 따라서 2, 3, 4, 5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이 꼴이 있으니까 중복을 포함하여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 2개를 선택하면 되죠. 똑같은 숫자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 꼴이니까. 따라서 요 분홍색이 바로 3과 5를 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은 2로 결정 났고 2는 4로 결정 났으니까 사실 1이 설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였다? 한 가지였고 2가 설 수 있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4, 한 가지가 되면서 3과 5가 설 수 있는 경우가 2, 3, 4, 5,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2개를 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4는 어떻습니다? 4는 제약 조건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1대1 대응도 아니기 때문에 4가 설 수 있는 것. 4가 설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된다? 1, 2, 3, 4, 5를 모두 다 쏘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H2는 자, 컨비네이션 2가 되면서 4와 2를 더하면 6이 되니까 1을 빼면 5 컨비네이션 2가 되면서 곱하기 5를 하니까 5 컨비네이션 2가 10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50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겠습니다. 바로 1이 설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다? 바로 3 한 가지가 되고 3이 설 수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4 한 가지가 되죠. 그러면 1, 4, 5가 어떻게? 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1, 4, 5가 쏟네요. 그죠? 그러면 5가 설 수 있는 것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5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4와 5 두 가지가 되겠죠. 4와 5 두 가지. 그럼 사실 두 개 중에서 그죠?
중복을 포함하여 한 가지를 쏘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오늘 4를 쏘아도 되고 5도 쏘아도 되니까 그죠? 바로 몇 가지가 된다? 바로 두 가지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5가 예를 들어서 5를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누굽니까? 남은 게 바로 이 2와 4잖아요. 그죠? 2와 4인데 2도 제약 조건이 없고 4도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2가 쓸 수 있는 거는 전체 1, 2, 3, 4, 5 중에서 몇 가지가 되고 바로 5가지가 되고 4가 쓸 수 있는 것도 전체 1, 2, 3, 4, 5에서 5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도 얼마가 된다? 바로 5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 1은 4를 쓸 수 있는 한 가지가 되고요. 자, 4도 4를 쓸 수 있는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조건에 의하여 3과 5를 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과 5는 1이 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1이 벌써 4를 쏘았기 때문에 3과 5는 누구와 누구 4와 5를 쏠 수 있는데 자,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바로 중복조합으로 서로 다른 4, 5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하여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3이 4를 쓰고 5가 4를 썼는 경우를 우리가 표시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은 누구 하나 남았나요? 여기서는 2가 하나 남았죠. 2는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몇 가지가 된다? 5가지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1 곱하기 1은 있으나 마나니까 H는 바로 컨비네이션 2로 4에서 두 개 더해서 1을 빼면 3 컨비네이션 2가 되고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과 동일하겠죠. 그죠? 따라서 3 컨비네이션 1이 3이니까 3, 5, 15 바로 몇 가지가 15가지가 만들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그죠? 중복되는 경우도 없고 빠짐도 없죠. 따라서 바로 합의 법칙에 의하여 각각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50 더하기 50이 100이고 100에서 15를 더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다? 115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항상 함수의 개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계산하면 모든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복조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꼭 기억이 바랍니다. 아시겠죠? 30번입니다. 주머니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12개의 공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의로 바로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 경우죠. 따라서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이 말을 정확하게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개를 꺼내면 그죠? 그 숫자가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그러면 A보다는 B보다는 C가 크다는 걸 결정을 짓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할 때 B-A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C-A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멘트를 봤을 때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 바로 조건부 확률이 떠올랐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크기는 자동으로 세 개를 뽑으면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 우리가 세 개를 꺼내어서 크기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경우만 생각한다면 12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바로 조합이죠. 12 컨비네이션 3입니다. 그 많은 경우 중에서 요 B-A가 55 이상일 때를 전제 조건 하에서 C-A가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식을 b-a가 5 이상보다는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b가 바로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럴 경우를 먼저 찾은 다음에 바로 이 경우를 찾으니까 요게 바로 분모가 되고 이 경우의 수가 분자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조건부 확률을 굳이 확률분의 확률로 가지 말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B가 A 플러스 5보다 큰 경우를 먼저 찾아보면 일단 A보다는 누가 크고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A가 1이면 B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B는 A에다 5를 더해주면 되니까 얼마가 돼야 되죠? 바로 6이 되어도 되고 그죠? 7이 되어도 되고 8이 되어도 되고 9가 되어도 되고 10이 되어도 되고 11이 되어도 되고 12까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B가 12는 될 수가 있나요? B가 12가 돼버리면 C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B는 12가 될 수는 없고 11까지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A가 1일 때 B는 6 이상이니까 6부터 12까지 될 수 있으나 12는 되어버리면 C의 값이 될 것이 없으니까 11까지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서 1일 때는 이렇게 6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왜? C가 되는 경우도 다 체크를 해주는 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되잖아요. 왜? 3개의 공을 꺼냈으니까. 따라서 A가 1이고 B가 6이면 C는 얼마부터? C는 B보다 커야 되니까 7부터 얼마까지? 12까지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7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8부터 12, 얘는 9부터 12, 얘는 10부터 12가 나오면 되고, 얘는 11부터 12, 맞나요? 얘는 12 하나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1일 때 전체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7부터 12면 12에서 7을 빼서 하나 더해주면 되니까 바로 몇 가지가 되죠? 6가지가 되죠. 6가지. 6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8부터 12는 자, 12에서 8을 빼고 하나 더하면 5가 되니까 이것도 규칙상으로 12는 그대로 있고 앞에 숫자만 커지니까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게 바로 A가 1일 때 될 수 있는 이 조건에 걸려 있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찾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도 또 해봐야 되겠습니까? 자, A가 2일 때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A가 2일 때도 해보면 이제 A가 2가 되기 때문에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B는 바로 5를 더한 바로 7부터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B는 7, 8, 9, 10, 11까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C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쪽을 클릭하면 되겠네요. 그죠? 동일한 위치니까 7이니까 8부터 12까지가 되겠죠. 여기는 한 번만 더 적어볼까요? 8부터 12, 얘는 9부터 12, 얘는 10부터 12, 얘는 11과 12, 얘는 12 하나만 되죠. 따라서 A가 2일 때의 경우의 수는 8부터 12가 5가지니까 얘는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A가 뭐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됩니까? 3일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자,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데 A가 3일 때는 B는 이제 얼마부터 되겠습니까? 8부터 되겠죠. 그러면 8, 9, 10, 11까지 되면서 8일 때는 어떻게 되죠? 9에서 12까지 맞나요? 10에서 12까지 11에서 12까지 얘는 12만 되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죠.
바로 8일 때가 B가 8일 때 네 가지니까 9에서 10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귀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앞에 부분을 앞에 제일 많은 경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경우의 수를 컨닝하면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A가 4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4면 5를 더해야 되니까 이제 9, 10, 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9면 어떻게 되죠? 10에서 12 맞죠? 11에서 12 얘는 12 한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몇 가지가 되죠? 바로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어떻습니까? 6이 없어져서 5, 5가 없어지고 4, 4가 없어지고 3이죠. 그러면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바로 3이 없어지고 1, 2만 될 수가 있겠죠. A보다 B보다 C가 더 점점 크면 5일 때는 5를 더하면 얘가 10하고 11밖에 되지 않으니까 11에서 12까지 그리고 1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두 가지, 한 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면 끝나겠네요. A보다 B보다 C가 큽니다. 6일 때는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되죠? 11이 되니까 그죠? 5를 더하면 11이니까 얘는 12가 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된다? 한 가지뿐이죠. 근데 7이 돼 버리면 5를 더하면 얘가 10이면 바로 C 값이 될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분류를 여러분들이 몇 가지로 하면 된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로 분류하면 모든 경우를 분류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조건이죠. B가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이 되니까 이 모든 경우를 뭐 하면 된다? 분모에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 6까지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7, 7, 7이 돼서 얼마가 되죠? 21이 되고 맞나요? 그러면 1에서 5까지는 6, 6 맞나요? 6, 22에 3을 더하면 얼마 되죠? 15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1, 2, 3, 4는 여러분들 바로 10가지가 되고 자, A가 4일 때는 6가지가 되겠죠. A가 5일 때는 3가지가 되고 A가 6일 때는 한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자에 올라갈 것은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요 부분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C가 어떻게 A에다가 10을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일일이 한 개씩 다 찾아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C가 A보다 10이 큰 경우니까, 자, A가 1이면 A가 1일 때는 C는 어떤 경우만 찾아야 됩니까? 10일 이상이니까 10일과 12인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10일과 11인 두 가지만 찾았고, 여기도 두 가지 됩니까? 여기도 10일과 12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가 5개, 10개니까 전체적으로는 몇 가지가 된다? 11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A가 2잖아요. A가 2가 되버리면 C는 얼마 이상이 되니까 12 이상이니까 12뿐이죠.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12만 선택하면 되니까 몇 가지? 5가지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이제 A가 3이면 13 이상인데 원래 주문이 안에는 13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0가지. 그러면 네 번째도 없고 맞죠? 왜냐하면 4면 14도 없을 거 아닙니까? 5면 15도 없고 6이면 16도 없으니까 모두 다 0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바로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일부터 분모를 다 더해야 하면 얘가 36이 되니까 10하고 더하면 46이 되겠네요. 1과 3과 6을 더하면 10이 되어서 분모는 5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1과 15를 더한 16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약분하면 8이 16, 8, 7이 56이 되어서 바로 7분의 2가 바로 이 문제의 확률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7분의 2를 찾았으니 P 플러스 Q, 분모와 분자를 더해달라고 했죠. 따라서 9가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선생님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적었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조금 눈치만 챈다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으로 바로 6월 모의평가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서 강의를 하였으니까 다시 한번 자기 거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